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미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조작하고 있는, 분별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쉬는 게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이미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문득 깨닫는 공부에서의 법문을 듣는 거는 쉬는, 실질적으로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쉬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이미 조작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더 노력을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 진짜 제 본성에 통하고 깨닫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쉬는 거, 분별을 쉬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 아니면 분별로서 공부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법문을 듣더라도 이게 말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말은 기본적으로 분별이거든요. 근데 말을 취하고 말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 더 의도를 갖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고 이 말이 분별로서 전달이 되지만 진짜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읽고 쉬는 쪽으로 분별심에 빠져드는 그런 조작심이 발동되는 것이 멈춰지는 쪽으로 공부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공부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를 돋구면서 요 말이니까 이게 딱 맞는 요 말이구나. 요게 공부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거는 틀린 공부야. 근데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순간 이것도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이네 하면서 이 의미 이것도 망상이네 하면서 탁 내려놓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저는 내려놓으려고 약간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단이 돌아가는 것도 순간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한다던가, 내려놓으려고 조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도 이게 그 말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좋아요. 내려놓는다. 그 내려놓는다는 거에 감도 있어야 돼.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의도,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힘이 빠지는 건데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으로 짓고 있잖아. 그 짓고 있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죠. 막 이게 짓고 있잖아. 근데 이거 망상인데 하면 어떻게 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망상인데 라고 알면 힘이 빠지겠죠. 근데 막 욕심처럼 많이는 안 빠질 수 있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굴러가다가 약간 고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조금 멈춰져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막 이렇게 내가 생각에 빠지고 있어. 그럼 이렇게 가야지라고 그거 보이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가 그 말하는 사람의 이게 그 뜻에 맞추려고 스스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뜻대로 안 되겠지만 이게 그 감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욕심이 좀 과한 거야. 공부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옛날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기타를 조율하는 거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너무 놓아버려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쪼아도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왜냐면 좋은 음악이 나오려면 적당하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도 제대로 된 노래가 안 나오고 너무 이게 쨍쨍해도 너무 힘이 들어가도 그게 너무 소리가 이렇게 곱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완전히 놓아버리면 안 돼요. 옛날처럼 살게 되거든요. 중생처럼.
근데 너무 의도를 가지면 그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 에고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진실로 어떤 발심,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이 생에 내가 의미 있는 건 그거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공부에 대해서 관심은 가는데 하는 건 없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없어야 되는 거야. 관심은 가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건 노력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데 끌려서 자꾸 공부 생각은 나는데 내가 법문을 들어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래. 그 상태에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해. 그래서 소화되는 대로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시절 인연을 얘기를 하거든요. 때가 돼야 된다.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가 중생의 세계인데 연못의 비유가 그게거든요. 연못의 비유를 하는데 연못은 사바 세계예요. 연못은 탁하잖아. 혼탁하잖아. 근데 거기 온갖 생명체가 자라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꽃에 비유를 하는데 그 연못에는 푸른 연, 흰 연, 붉은 연이 있다. 정년, 청년, 백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연은 어떤 거는 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꽃을 못 피우고 어떤 거는 겨우 수면 위에 얹힐 정도로 드러나서 겨우 꽃을 피우려고 어떤 거는 쑥 자라나가지고 허공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나의 법문은 그거에 근기에 맞게 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듣다 보면 이 물속에 있는 년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이것이 또 그만큼 자기 인연대로 법문을 듣다 보면은 허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의 공부 수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록에도 얘기를 해요. 남학회양도 이제 마주한테 얘기를 하죠. 마주 어록의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나의 법문을 들으면 마치 숲에 있는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관목, 큰 아름드리 나무 아니면은 아주 작은 풀 이끼들이 법비가 내리면 그 그릇만큼 내 법문을 소화한다, 받아들인다. 아름드리 나무는 그것만큼 소화를 하고 아주 키가 작은 관목은 그것만큼 소화를 하고 진짜 요만한 땅에 붙어서 사는 그런 풀들은 또 그만큼 소화를 한다. 근데 이게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소화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내맡겨야 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맡겨야 돼요. 처음에는 조급해. 빨리 이걸 어떻게 좀 끝내고 싶어. 그리고 막 옆에서 막 공부가 막 크게 변화하는 사람 오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절대 공부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공부해 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깨어나는 이 인연이 나한테는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 어떤 조건을. 내가 진짜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그 상태가 자기한테는 정답인 거예요.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경우 쉽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해서 남들보다 쉬어지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공부를 하는데 뭐 비슷비슷한 기질이다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지옥 같아.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살기 위해서. 공부 안 하면 죽으니까.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여유로워. 그 사람 어쩔 수가 없어. 일부러 막 죽을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건 또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로지 공부 인연, 우리가 저 책에도 공부 15도의 여정이니, 그거는 그냥 어떤 우리 공부 과정 중에 좀 헤매 다니지 않게 가로등의 역할을 하는 그것인 것이고,
진짜 공부 여정은 자기 여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소화하면서 가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 뭐냐면 너무 무관심해도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어서 안 되고 너무 욕심을 가지면 그거는 본성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가 공부하는 게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질문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망상인 줄 알면 됐어. 거기서 끝. 그래도 자꾸 일어나.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인연인 거야.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그게 조작일까요? 이게 좀 여기에서 그 말에 맞는 답을 구하려면 안 돼.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되면 그 대답을 하는 게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요. 요 느낌을 알라 이거지. 내 질문이 잘못됐는데 그 프레임 안에 맞는 답을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이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막 생각이 일어나죠. 습관적으로 막 조작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 근데 막 온갖 스토리를 짓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죠. 망상 짓고 있는 거 분명히 알았죠.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왜 망상 자꾸 일어나? 이러면 공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에고야. 판단하는 자. 그게 에고라는 거예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산뜻해요. 우리가 깨어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습관적으로 공부에 대한 법상을 짓고 있었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이게 공부를 위해서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행하고 있죠. 의미를 두지 않고 있잖아. 그게 공부의 최선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일어나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게 하지 말아야지 판단하는 자는 에고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네. 뭐 자기 확신도 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확신, 그러니까 공부가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자기 조건인데 그래 이게 맞지, 이치적으로 딱 맞아, 부처님 말씀도 맞고 선사들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뭐 망상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어떤 사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맞네, 내가 본 게 맞네, 이게 자기 확신이거든요.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건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여기저기 공부 경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선사들의 의도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게 공부는 아니구나. 어느 순간 스스로 이제 결론이 딱 서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자기 확신이 있는 건데, 내가 안 게 맞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은 불안하죠. 그럼 이렇게 와서 물어야 돼. 그래서 묻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들죠. 그리고 질문하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이네?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왜 자기 판단, 자기 비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소리, 이 판단하는 자의 그 목소리는 다 에고다.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 감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깜딱 잘못하면 에고가 자꾸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에고가 시켜봐야 선생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고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인데 그러면 쉬워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망상하고 있네? 알면 끝나는 거야. 얼마나 쉬워, 공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거를 망상에 떨어졌었구나, 자꾸 망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추구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게 본질적인 깨달음은 아니죠. 여기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한 토대. 왜냐하면 깨달으면요, 이거는 깨달으면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법에 대한 생각이 안 일어나. 이게 생각이 있구나,
이 본성이라는 거, 이거라는 거는 진짜 생각으로 그림 그리거나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 근데 아직 그런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자꾸 생각 따라 헤매다니고 판단하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시끄럽고 시끄러워서, 그 볼 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생각으로 추구하다가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자기 마음의 눈으로 딱 보이는 순간 멈추게 되겠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쑥쑥쑥쑥 지나가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그 소리 믿으면 안 돼. 그 소리가 지금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에고의 변신이거든요.